안녕하세요. 브롬톤TV의 수련나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롬톤 경량화,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왜 줄이려고 하는지 그 기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AI 심층 분석을 들어보시죠.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는요. 자전거. 그중에서도 브롬톤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밤잠 설치며 고민해 보셨을 내용입니다. 네, 아마 다들 공감하실 만한 주제죠. 바로 브롬톤 TV 수련 나래가 말하는 브롬톤 경량화의 기준이라는 흥미로운 텍스트인데요. 처음엔 그 클래식한 디자인에 반해서 샀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번쩍 들면서 이거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결국 저울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장을 카본으로 바꾸고 시포스트를 티타늄으로 올리면 도대체 몇 그램이나 줄어들까 막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숫자 줄이기 팁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경량화의 진짜 철학과 기준을 도출해내는 거죠. 오늘 분석 방향을 설정할 때 이 자료 초반에 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전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량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이죠. 출발점이라면 부품을 사기 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없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출만 하고 후회만 남게 된다는 자료의 강력한 경고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즐거움은 반감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은 비단 자전거 매니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효율과 기준을 고민하는 모든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에 앞서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타시나요? 아니면 주말 취미용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타시는 멀티모달 통근자일 수도 있겠죠. 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 자료를 꼭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자전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경량화를 시도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속도, 휴대성, 취미, 그리고 대회입니다. 네, 아주 명확한 분류죠. 첫 번째 목적부터 볼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가벼우면 무조건 빨라지지 않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필, 그러니까 오르막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가벼울수록 중력을 거스르는데 에너지가 덜 드니까요. 오르막에서는 1kg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자료의 핵심 펀치라인이 등장합니다. 자전거 1kg을 줄이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내 몸무게 1kg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와, 뼈 때리는 말이네요. 흔히 말하는 엔진 업그레이드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는 장비고 몸은 엔진이라는 비유를 텍스트가 아주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지에서는 무게보다 공기 저항이나 라이더의 자세, 타이어의 구름 저항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속도 하나만 보고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인 휴대성으로 넘어가 보죠. 전 이게 제일 현실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대중교통을 연계해 브롬톤을 타는 여러분에게 1kg의 차이는 단순한 무게가 아닙니다. 손목의 피로도이자 이동의 자유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가벼우면 한 번이라도 더 들게 되고 결국 더 자주 타게 되어서 행동 파탄 자체를 바꾼다는 게 이 자료의 깊은 통찰입니다. 무거우면 진짜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잖아요. 큰돈 들여 경량화할 필요성이 급감한다는 점도 짚어주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세 번째 이유는 취미입니다. 솔직히 부품을 하나하나 고르고 조합하는 그 튜닝 자체의 즐거움, 이건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건 효율성을 떠나서 자아시연 같은 감성의 영역이죠. 자료도 그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유인 대회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짚어줍니다. 레이스에 나가려면 단 100g이라도 줄이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실제 대회 결과를 좌우하는 건 자전거 무게 500g이 아닙니다. 사람의 체력과 파워, 그리고 얼마나 코너링을 잘 빠져나가느냐 같은 전략이죠. 결국 또 엔진과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네요. 자, 이렇게 4가지 이유를 파헤쳐 봤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볍게 해야 할까? 이 문제죠. 맞아요.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잖아요. 대체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자료가 아주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전거 무게는 내 몸무게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공식입니다. 몸무게의 10%요.
예를 들어 제 몸무게가 80kg이라면 자전거는 8kg 이하로 맞추는 게 이상적이라는 거네요. 네, 그 선을 넘어가면 투자 대비 체감 효과가 급감한다고 경고합니다. 수백만 원을 더 써도 몸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해지는 구간이 오는 거죠. 그 마지노선을 10%로 잡은 거군요. 그럼 이 10% 법칙을 기준으로 무게 구간별 현실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먼저 9kg대입니다. 9kg대는 실사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분석됩니다. 흙바지 같은 실용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들고 다닐 만한 무게죠. 여기서 자료가 엄청난 꿀팁을 하나 던져주잖아요. C라인 스틸 프레임을 사서 무리하게 이것저것 튜닝하느니 아, 네. 처음부터 기본이 가벼운 P라인을 선택하는 게 이중 지출을 막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아주 시원한 조언이 나오죠. 진짜 많은 분들이 C라인 사서 카본 한 장 달고 휠 바꾸고 하다가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무게는 안 줄어서 속상해 하시거든요. 베이스 프레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경량 구간인 8kg대로 가보죠. 이 구간이 바로 P라인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 몸무게의 10% 이내를 맞추는 스윗스팟입니다. 비용과 성능이 가장 완벽하게 균형 잡힌 선택이죠. 돈 쓴 만큼 라이딩의 즐거움으로 환산되는 가장 만족도 높은 영역이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 구간입니다. 7kg 이하의 세계요. 네, 여기부터는 실용보다는 해봤다는 배지를 얻기 위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짐바지도 떼고 승차감도 포기해야 하죠. 돈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체감은 줄어드는 진짜 개미지옥 같은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철학적인 메시지를 도출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보다 어디서 멈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멈추는 지점을 아는 게 진짜 지혜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량화는 결국 비용, 즉 돈의 문제인데요. 네, 예산을 정하고 튜닝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부품을 바꾸라는 지침이죠. 돈 많으면 그냥 한 번에 풀튜닝 맡기는 게 편하지 않나요? 한 번에 다 바꾸면 만족이 아니라 현타가 옵니다. 허무함이 밀려오죠. 도대체 어떤 부품이 어떻게 승차감을 바꿨는지 느낄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아, 부품을 하나씩 바꾸면서 타이어 바꾸니까 구름성이 좋아졌네. C포스트 바꾸니까 잔진동이 줄었네. 이렇게 체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취미라는 거군요. 네, 여러분도 결과물만 돈으로 사버리지 말고 그 미세한 변화를 음미하는 여정을 즐기라는 어필입니다. 정말 완벽한 취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 아니 매우 중요하고 진지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죠. 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강조해야 할 안전 문제입니다. 경량화에서 가성비를 찾는 순간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g이라도 줄이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싼 부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브레이크, 스템, 핸들바 같은 조향계의 출처불명의 저가 카본 부품을 장착하는 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합니다. 주행 중에 핸들이 부러지면 그건 대형 사고니까요. 그래서 텍스트는 확고한 룰을 각인시킵니다. 경량화 부품은 반드시 순정 부품과 성능이 같거나 더 좋아야 한다. 안전 마진을 깎아먹는 경량화는 절대 타협 불가입니다. 안전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다룬 자료의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브롬톤 경량화는 그저 저울 위에 무게를 줄이는 물리적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출퇴근, 장거리, 취미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몸무게 10%라는 기준과 예산,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 기준을 세워서 선택해 나가는 아주 지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자전거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로 시야를 좀 넓혀보고 싶습니다. 와, 자전거를 넘어서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어디서 멈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최신 스마트폰, 더 좋은 자동차, 끝없는 스펙 쌓기. 우리는 명확한 목적이나 나만의 기준 없이 그저 숫자에 밀려서 끝없는 업그레이드를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와, 소비를 위한 소비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멈춰야 할 완벽한 지점은 어디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다음번 자전거를 탈 때 혹은 새로운 물건을 결제하기 직전에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완벽한 화두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일상의 기준점과 소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브롬톤 경량화는 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브롬톤을 왜 가볍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